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부자 되기 미주부입니다. 골드만삭스에서 여기 프로핏 마진, 다시 말해서 매출 이익률이 높은 기업들 중에서 7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4개 종목을 출연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4개 종목들 중에서 눈에 띄는 한 종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사를 잠깐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사 원문은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매출 이익률이 높은 기업은 회사의 가격 결정력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수요에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그런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회사가 본인들이 판매하는 제품의 가격을 인상해도 매출이 줄지 않을 정도로 브랜드력도 있고, 이 가격 결정력이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우려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환경에서 굉장히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사에서 얘기하는 그로스 프로핏 마진, 다시 말해서 매출 이익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주부 구독자분들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혹시라도 주식 초보분들이 매출 이익률이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봐서 제가 빠르게 설명을 좀 드려보면요, 제가 재무제표를 잠깐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면 이렇게 revenue, 즉 매출이 나오고요, cost of revenue가 매출 원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매출에서 매출 원가를 뺀 게 그로스 프로핏, 매출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매출 이익률은 이 매출 이익에서 매출을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 즉 100분율을 한 값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퍼센트로 바꿔보면 매출을 100%라고 봤을 때 매출 원가가 27.35%가 되고, 반대로 매출 이익률은 72.65%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손익계산서를 볼 때, 자, 이렇게 매출이 있고 이제 비용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비용이라는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cost of revenue 같은 매출 원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 판관비에 대한 부분도 비용이고, 이 cost of revenue, 이 매출 원가도 비용인데, 이 매출 원가와 이 판관비가 어떻게 다르냐면요, 이 매출 원가는 순수하게 이 매출을 올리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만 뺀 게 매출 원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자, 제가 치킨집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치킨집을 운영할 때 여러 가지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닭을 사야 되잖아요. 닭이 필요하고, 기름도 사야 되죠. 튀김기름, 그 다음에 뭐 무, 젓가락, 그 다음에 식탁이나 의자 같은 걸 사는데 또 비용이 들어가고, 그리고 뭐 그 외에 뭐 보증금을 낸다던가 아니면 직원들 인건비가 나간다던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하는데, 치킨집 같은 경우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치킨을 파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간 비용, 다시 말해서 뭐 닭이라던가 뭐 기름, 뭐 무, 젓가락, 이런 것들이 치킨을 판매하는데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이 cost of revenue, 매출 원가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매출 이익이 높다는 의미는 상대적으로 매출 원가가 낮다는 의미잖아요. 매출 원가가 낮다는 의미는 이 매출을 올리는데 들어가는 직접적인 비용이 낮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제품이 굉장히 우수하거나 기술력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굉장히 브랜드력이 있거나 아니면 또는 시장을 독점하고 있거나,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는 이 매출 이익률이 좋은 기업들 중에서 주가 상승 여력이 70% 이상인 기업 4개를 선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기업을 먼저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액티비전 블리자드입니다. 예전에 우리 스타크래프트로 또 유명했던 기업이기도 하고, 뭐 지금 콜 오브 듀티나 여러 가지 이제 세계적인 게임들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게임 회사인데, 이 기사를 보시면 앞으로 출시될 2개의 게임이 좀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수익성에는 변함이 없다 라고 하면서 목표가를 111불을 제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65.455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11불, 한 70%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손익계산서를 보여드렸던 게 이 액티비전 블리자드 손익계산서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매출 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지금 70%가 넘는 매출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매출 이익률이 높기 때문에 당연히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률도, 그 다음에 순이익률도 굉장히 좋죠. 거의 30%에 육박하는 순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 이익률이 높고 가격 결정력이 있는 회사가 내년에 인플레이션에도 굉장히 유리한 종목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기업은 제가 최근에 많이 매수한 종목이기도 한데 TSMC입니다. 뭐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서 TSMC를 많이 다루기도 했었고, 내년 상반기에 또 반도체 섹터가 개인적으로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TSMC나 뭐 ASML이나 뭐 AMD나
뭐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주도 기업들은 조정 때마다 계속 모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SMC도 한번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관심이 간다고 했었던 기업은 바로 이 기업이거든요. 제이시스 메디컬이라는 기업인데, 특이하게 여기 보시면 South Korean Medical Device Manufacturer 이렇게 나와 있죠. 예, 한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한국 기업을 추천해주지?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떤 기업인지 제가 깊이는 보지 않고 재무제표만 봤는데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여러분들이랑 함께 보면요. 자, 일단 재무제표를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매출인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매출 상승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출 상승폭이 2019년부터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걸 볼 수 있고요. 2023년까지 예상 매출도 같이 봤는데요. 굉장히 수치상으로 좋아 보이더라고요. 지금 2020년 매출이 507억 원인데 2021년 예상 매출이 814억 원 정도 되고요. 자, 2022년은 1000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2023년은 1255억 원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도 보면요. 2021년부터 굉장히 좋아 보이죠. 좀 안정적인 수익 구간으로 들어가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 기업의 PE 레이시오는 2021년 예상 순이익 기준으로 해서 51배 정도가 되고, 지금 이 업종 PE 레이시오랑 비교를 해보면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이죠. 업종 PE 레이시오가 208배가 되는데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도 나쁘지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최근 1년 동안 주가 변화 추이를 좀 봤더니 최저 주가가 3,260원 정도였었고 최고 주가가 9,300원 정도를 찍고 현재는 7,980원 정도 하는데, 일단 2023년까지 예상 성장성에 비해서 현재 밸류에이션 저는 나쁘지 않아 보이는데, 자세한 부분들은 이 회사를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좀 저는 개인적으로 의아한 부분이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5,69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근데 골드만삭스에서 왜 이 회사를 추천 목록에 올렸는가 하는 부분이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제이시스 메디컬에 좀 투자를 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이런 우량한 기업들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좀 작은 기업들을 이렇게 좀 끼워 넣은 게 좀 의아하긴 했지만, 어쨌든 제가 재무제표만 봤을 때는 굉장히 나쁘지 않아 보였다는 생각을 일단 했고, 절대 종목 추천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눈을 키워보자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저는 이 기업을 조금 더 공부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댓글로 뭐 좋은 정보 있으시면 공유 좀 해주시고, 이 종목에 대해서도 좀 더 공부해보고 싶다는 분이 혹시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댓글을 한번 보고 별도 영상으로 한번 다뤄볼지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은 제가 다뤄보니까요, 조회수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공부하고 별도로 공유는 안 해드리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요, 2022년을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계속 점검해보고 고민하는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좀 더 심화될 것이다, 뭐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고, 또 최소 뭐 많게는 3번 정도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못해도 2번 정도는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대비를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자료들을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2022년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자료를 찾다가, 이 자료는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